근데 이 십자군 원정이 미친 효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르세유, 제노바, 베네치아 등의 십자군의 승선지가 상업과 해운업의 중심지가 됐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항구 도시들이 발달했다는 거죠. 십자군의 승선지라는 것은 십자군이 여기서 배를 타고 그 예루살렘 이쪽으로 간 거죠. 터키 이런 쪽으로. 그래서 마르세유, 제노바, 베네치아. 마르세유는 어디 있어요? 프랑스 이제 밑부분. 그다음에 제노바, 베네치아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탈리아 도시들이죠. 이런 데들이 발전을 한다. 그래서 또 십자군 전쟁에서 성체 공격전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그 전쟁 기술의 발전과 함께 양상이 달라지는데 성체 공격전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성체 공격전은 대포가 나오기 전까지는 성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다 이런 거예요. 리처드는 십자군의 귀로에서 오스트리아 공한테 붙잡힌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6세한테 인도된다. 신성 로마 제국이 뭐예요? 독일이죠, 독일. 존 왕은 계승권을 다툴 수 있는 조카. 자, 리처드가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리처드를 이은 존 왕. 존 왕은 조카인. 근데 이 사람이 계승권을 다툴 수 있었던 조카인 거예요. 그래서 필리프 오기스트, 필리프 2세 프랑스의 왕은 프랑스에 있는 그의 전 영지를 몰수한다. 존 왕의 영지를 몰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에 노르망디가 프랑스 땅이 되고 2006년에는 앙주, 맨투렌, 푸아투 등을 이제 프랑스 왕 필리프 2세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너는 조카, 왕이 계승권에 있는 조카를 죽였으니까 그 핑계로 다 가져간 거죠. 자, 노르망디를 먼저 가져온. 노르망디가 이쪽이죠, 이쪽. 그 다음에 맨과 앙주. 맨과 앙주는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기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투렌 푸아투. 아까 그 지도에서 보면은 투렌 푸아투 이쪽을 쫙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존왕을 뭐라 그러냐면 실지왕이다. 실지왕이라는 땅을 잃은 왕. 존왕의 별명이에요. 랜드레스 존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디를 안 뺏겼냐면은 이쪽 지방. 아키텐 지방은 그래도 끝까지 갖고 있었다. 존왕 때. 자, 캔터베리 대주교의 소임권을 가지고 국왕하고 국내 주교들하고 캔터베리의 수도사들이 의견을 달리했는데 요걸 이제 교황청에 이 문제를 호소했어요. 그래서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요 사람들의 주장을 다 무시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스티븐 랭턴을 캔터베리 대주교에 임명을 한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그 보면은 영국에서 가장 되게 굉장히 중요한 대주교직이죠. 그래서 존은 어떻게 했느냐? 대주교의 승인을 거부한다. 그리고 대주교 소관 재산을 몰수한다. 그리고 교황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국 내에서의 성무 집행을 금지한다. 존왕, 너는 이제 성무 집행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영국은 원래 영국만의 그 처음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와가지고 아일랜드라든지 스코틀랜드에서 독자적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로마 쪽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1년 후에 교황은 존을 파문한다. 그리고 왕위를 박탈. 그리고
영국을 토벌할 십자군을 인솔하는 권한을 필리프 오기스트, 필리프 2세한테 일임한다. 그래서 왕은 결국에 랭턴을 맞아들인다. 그리고 랭턴을 맞아들이긴 했는데 플랜더스 백작, 브런즈윅 후작 오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대륙 동맹을 결성해가지고 필리프 오기스트를 상대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귀족들이 국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전쟁에 참가하는 걸 거부한다. 왜? 국왕이 파문됐으니까. 그래서 동맹군은 1214년 프랑스 북부 부빈에서 패한다. 부빈에서 이제 동맹군이 패한다. 부빈. 벨기에랑 아주 가까운 이쪽이죠. 영국이랑도 가깝죠. 랭턴 대주교하고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1215년에 존한테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거는 왜 반란을 일으킨 거냐? 이제 존 왕이 이제 너무 마음대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좀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힘이 없었어요. 그때 뭐 재정도 없었고 파문된 상태라서 뭐 힘이 없는 상태여서 스테인저 윈저 중간에 있는 러니미드 초원에서 귀족들과 회동했다. 귀족들하고 만나가지고 마그나 카타 여기 뭐냐면 대헌장에 서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테인즈와 윈저 중간에 있는 러니미드, 스테인즈, 그 다음에 여기 윈저. 요 중간에 있는 러니미드 여기서 초원에서 귀족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헌장에 서명한다. 대헌장은 어떤 의미였냐? 귀족들이 왕한테 기득권인 봉건적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영국 자유의 어떤 뭐 시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귀족들이 본인들 기득권을 요구한 게 대헌장이에요. 근데 요게 후대 사람들이 이걸 근대적 해석을 한 거죠. 이제 주권이 이제 뭐 귀족들에서 이제 온 국민으로 이제 다 가니까 이게 온 국민한테 다 통용이 되는, 그래서 영국인의 자유헌장이 되게 된다. 이게 근대적 해석에 의해서. 근데 원래는 귀족들이 왕한테 본인들의 기득권을 요구한 그런 헌장이었던 거예요. 대헌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런던 시장 외에는 전부 귀족으로 구성된 25인 위원회 거기한테 왕에 대한 항의를 심의하는 권한을 줬다. 그래서 대헌장이라는 것은 봉건적 개념으로 규제한 제한군주제를 부활시켰다. 자, 그래서 봉건제도는 영국 헌법 안에 관습이라는 개념, 관습, 기득권의 존중 이런 관념을 넣었다. 그래서 헨리 2세의 법관이 전국에 보급해 놓은 관습법이 왕 자신까지도 규제할 수 있는 보호법의 존중이라는 관념을 심었다. 그러니까 이제 관습법은 왕조차도 무시할 수 없다,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대헌장의 의미. 그리고 봉건제도 안에서 영국 헌법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 생활을 보면 도시가 있었는데 이게 성벽으로 방비가 됐고 피난처였다. 동업조합이라는 게 있었는데 길드죠. 외부의 경쟁에 대해서 조합원을 보호한다. 그리고 조합원한테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을 강제한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중세에는 경쟁이나 공개시장의 관념이 없었다. 그런 개념은 안 돼. 그래서 다시 팔기 위해 미리 사둔다 라든가 아니면 소매를 하기 위해서 다량의 상품을 산다는 것은 일종의 범죄였다. 그러니까 중간 상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요 공급 원칙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세에는. 그리고 모든 상품은 적당한 가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뭐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상인한테 부당한 이윤을 주지 않고 그 대신에 상인들한테 어느 적당한 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가격이 절대적인 가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개업자한테 가하는 압력 그리고 투기 행위의 금지는 14세기 중엽까지 농촌 생활을 안정시켰다. 이게 이제 요새 자유시장 관념에서 보면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농촌 생활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외국인은 직접 소매업을 경영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도시 주민인 영국 상인과 거래해야만 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플랜더스 도시연맹, 그다음에 한자동맹, 요런 이제 동업조합들은 외국 동업조합이죠. 런던에 그들의 전용 창고를 가지고 있다. 플랜더스 도시연맹. 플랜더스는 뭐예요? 지금의 벨기에 지방을 플랜더스라고 한다. 그래서 영국 발음으로 하면 플랜더스, 프랑스 발음으로 하면 플랑드르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부분. 그 다음에 한자동맹, 함부르크, 브레멘, 루이베크. 이거 어디냐? 한자동맹, 함부르크, 브레멘, 루이베크. 이 독일이죠, 독일. 요 지방 동맹. 이 사람들은 영국에서 금속과 양모를 구입했다. 영국은 양모 유명한 거죠. 바그다드, 트라부존, 키예프, 노브고로드를 통해서 이제 이게 실크로드죠. 이게 이 도시들을 통해서 동양에서 들어오는 변직물, 비단, 이제 보석, 향료 이런 것들을 동양적인 것들을 판매했다 이거죠. 바그다드, 트라부존, 바그다드가 어디 있어요? 바그다드, 이라크에. 트라부존, 터키. 트라부존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뭐였어요? 키예프는 요새 많이 회자되는 우크라이나죠. 키이우. 그 다음에 노브고로드. 러시아 도시죠. 노브고로드. 요런 데를 통해서 동양의 물품을 판매를 했다. 이들이 뭐 플랜더스 도시연맹하고 한자동맹, 그죠?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제노바, 베네치아에서 건너온 외국인은 대시장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 시장에나 들어갈 수는 없었고 대시장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왕은 그 출납원의 사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서 단일 도시를 지명했다. 그래서 모든 영국의 수출품이 거기를 통과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부르주, 나중에는 칼레였다. 칼레.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출품은 요 도시를 꼭 통하게 했다. 거기서 이제 관세를 받은 거죠. 대학교. 유명한 교사는 모든 나라의 학생을 끌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라틴어로 배웠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명한 그 교사만 있으면 어느 나라라든 가서 배웠다는 거죠. 대학은 원래 단체라는 뜻이다. 단체. 그래서 교수와 학생을 교회의 권위와 도시 주민의 특권으로부터 보호했다. 그래서 동업조합하고 성격이 유사했다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것은 원래 동업조합 이런 느낌의 개념. 파리에서는 아벨라르가 성공한 이후부터 변증법이 유행했다. 근데 변증법이라는 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써 이제 진리를 탐구. 근데 이게 뭐 궤변 뭐 이런 것도 이제 되는 거라서 진리를 탐구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는데 정확한 사고 방식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말로 따지는 거에서 정확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